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다시 지목하면서 효과적인 압박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년 넘게 미국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된 북한은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5일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연례회의에서 인신매매를 국제적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과 중국, 쿠바 등을 정권 차원의 인신매매 활동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에 관여한 이들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global problem. We have to have a global coalition to confront it, one that cuts across government, business, civil society, all other parts of our society. We also have to find more ways to put effective pressure on governments that engage in or enable human trafficking.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되어 온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강제 노동 동원, 공정한 사법 절차 없이 주민 8만에서 12만 명에 대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온다면서 피해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n estimated 2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subjected to human trafficking. Every one of them, a human being, exploited in some way for labor, for services, for sex, through force, through fraud, through coercion. Traffickers violate the most basic right of people everywhere to be free. 이날 연례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해 인신매매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As a nation, we must require serious consequence and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commit these crimes. And we must work to stop these crimes before they happe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쿠바 등 나라들의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 미국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협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은 25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 위협 방지 구상 NTI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 창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커들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 등 여러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Diaspora. I mean, that's right. They raise money. They raise hard currency for the state, so that state can use it for a whole host of purposes, including to advance their nuclear program. 페인터 전 조정관은 미국 재무부에서 19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실 NSC에서 사이버 안보 선임국장을 맡았고 이후 6년 동안 국무부에서 차관보급인 사이버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활동은 다른 나라들이 정보 탈취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돈을 노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y have a lot of hackers who are engaged in financial and what we normally would think is criminal activity, like going after, for instance, the Bank of Bangladesh, where they did a major heist there. Mostly nation states are not after money; they're after other geopolitical gains. But North Korea is after money.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미국 핵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종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때 정부 내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지 논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북한 사이버 활동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포함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사이버 공격을 받아 6시간 동안 인터넷이 다운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의 이날 오전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다면서 북한 IP 주소의 연결을 시도할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 이후 몇 시간 뒤 이메일을 다루는 서버는 열렸지만 고려항공과 북한 외무성, 북한 정부 공식 포털 네 나라 등 기관 사이트에 접속 장애와 지연이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이번처럼 전체적인 인터넷 다운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번 공격은 북한이 3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5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2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민간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의 화학 무기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전 세계 화학무기 문제를 겨냥해 내놓은 공고문입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등의 화학 공격 역량에 대처하고 이를 교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9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고문은 특히 북한의 과거 화학무기 공격을 주요 사례로 명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확산국들은 해외 영토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금을 지원받게 될 단체 등이 역동성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화학무기 확산 위협 유형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확고한 확산 국가를 언급한 부분에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로 암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 확산국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자금 계획 공고에도 이를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단체들의 연구와 정책 재현 등의 자금을 지원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공고가 게시된 자금 지원 계획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건, 모두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내놓은 계획들입니다. 또 다른 공고 2건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주제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공해상 선박간 환적,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 곳당 최대 25만 달러, 총 1,2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궤도를 벗어나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지만 중국과 북한의 상호 갈등과 불신은 여전하다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최근 중국, 북한 전략적 균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을 희생시키면서 미국과 제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조약 동맹과 긴밀한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불신과 원망, 심지어는 반감까지 존재했다며
북한의 경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속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조치를 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중 긴장 상태를 인식하고 영내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오랜 기간 지속한 영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을 통해 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의 데이빗 커리 회장이 비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2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랫동안 세계 최악의 박해국 상태를 유지했고 지난해에도 아무 개선 조치 없이 오히려 박해 지수가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정권은 북한의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면서 기독교가 자신들의 통치 사상과 체제를 위협한다고 여기고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과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 억류 한국인 등의 석방, 국제 적십자사의 정치범 수용소 방문 조사 등을 핵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북한 정권이 비핵화와 개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단기간에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